만약 당신이 낯선 나라에 혼자 떨어졌고 가진 것이라곤 배고픔과 외로움뿐이라면,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분명히 따뜻한 마음 하나를 품게 될 겁니다.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고, 구독은 또 다른 감동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한 외국인이 받은 그날의 따뜻한 기적. 그날 밤 나는 길을 잃었다.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낯선 간판들, 익숙하지 않은 말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였다. 한 손엔 꾹 움켜진 낡은 지갑, 다른 한 손은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버린 걸 확인하며 떨고 있었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사람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 없었다. 내가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을 헤매던 어느 순간 조용히 내 어깨를 툭 치는 손이 있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 패딩을 입은 중년 여성 한 분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손짓을 했다. 한국어로 뭐라 말했지만 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추위에 떨고 있던 걸 알아챘던 걸까? 말없이 내 손을 잡고 근처 가게로 이끌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퍼지는 작고 오래된 식당. 나무 테이블에 앉히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물과 밥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아주셨다. 그분은 주인도 아니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너무 추워 보였고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었단다. 나는 울었다. 한 숟갈, 두 숟갈. 따뜻한 밥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퍼졌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혈연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달라도 사람의 마음만은 같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은 혹시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미소 하나, 손짓 하나, 밥 한 숟갈에 담긴 온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그런 순간을 실제로 겪은 한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풍경 속에서 단 하나의 따뜻한 행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담담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싶어진다면 그건 아마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이겠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가 퍼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 도착한 지 6일째였다.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은 반짝이는 도시, 트렌디한 음식,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데 막상 발을 딛고 보니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첫날부터 지하철을 잘못 타고 두 번째 날엔 숙소 앞 편의점에서 물건을 잘못 계산해 창피를 당했다. 그리고 그날 알렉스는 출근 준비를 하다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버스에 떨어뜨렸는지 길에서 흘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손에 들린 건 배터리가 5% 남은 핸드폰 하나뿐. 주머니엔 단돈 800원이 전부였다. 그날 따라 바람도 유독 매서웠고 속은 비어있었고 마음은 더 허전했다. 알렉스는 걷고 또 걸었다. 어딘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주변을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너무 바쁘고 멀게만 느껴졌다. Excuse me? 몇 번 영어로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온 건 미안하다는 짧은 미소와 빠르게 사라지는 뒷모습뿐이었다. 어깨가 축 처졌다. 한국은 친절한 나라라고 했는데 나만 그런 건가? 그렇게 알렉스는 서울의 한 골목 어귀 허름한 벽돌 건물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 사이로 한 아주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춥지? 밥은 먹었니?
알렉스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렉스를 안으로 데려갔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식당.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앉아, 이거 따뜻하니까.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주머니는 뜨끈한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를 내왔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한 끼는 말보다 많은 걸 전했다. 나는 괜찮아.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알렉스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TH 생크유. 릴리.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괜찮아. 다음날 알렉스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다. 아주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왔구나. 밥은 먹었어? 며칠 동안 알렉스는 매일 식당에 들렀다. 그 작은 식당은 점점 그에게 가족처럼 느껴졌다. 아주머니는 알렉스가 한국어 몇 마디를 익히도록 도와주었고 알렉스는 영어 단어 몇 개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스가 이렇게 말했다.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다 똑같아. 힘들 땐 누군가의 손길이 제일 큰 선물이야. 그날 이후 알렉스는 식당 앞에서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설명해 주었고 버스 타는 법, 카드 충전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따뜻함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뒤 알렉스는 편의점에서 혼자 울고 있던 동남아 출신 유학생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유학생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렉스는 조용히 물 한 병을 사서 건넸고 그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그때의 자신처럼. 그리고 그날 밤 알렉스는 아주머니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못 줬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는 전했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럼 됐지. 그거면 충분하지. 그리고 알렉스는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제는 한국어도 꽤 능숙하게 하고 작은 영어학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화 수업도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내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고용도 기회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언젠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더라도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그 겨울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추위 속 따뜻한 밥 한 끼, 낯선 사람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작은 친절 하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6개월. 처음엔 하루하루가 낯설고 무서웠던 알렉스의 얼굴에 이제는 익숙한 미소가 머물렀다. 그는 아주머니의 식당에 여전히 들렀다. 처음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설거지를 돕거나 물건을 나르기도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 들렀는데 아주머니가 조용히 알렉스를 불렀다. 이거 넣어줄게. 손에 들린 건 낡은 수첩 하나였다. 이거 뭐예요? 예전에 내가 여행 다닐 때 고마웠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은 수첩이야. 너도 그런 사람 되라고. 알렉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낡은 수첩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글씨들, 때로는 일본어, 중국어도 있었다. 아주머니는 젊은 시절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자신도 많은 친절을 받았다고 했다. 내가 받은 거 언젠간 갚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너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그때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알렉스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야. 그날 이후 알렉스는 조금씩 달라졌다. 길거리에서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보면 일부러 다가가 물어보았다. Can I help you? 지하철 티켓을 사지 못해 당황하던 여행자에게 자신의 교통카드를 건넸고 편의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쩔쩔매던 학생에게 망설임 없이 5,000원을 내밀었다.
아주머니가 그랬듯 이유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자신도 그때를 잊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던 어느 날, 눈 내리는 오후에 알렉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작고 떨리는 소녀 하나를 발견했다. 동남아에서 온 듯 보이는 소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소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 보였다. 그 손 안에는 찢어진 지갑과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영어로 적힌 문장 한 줄. I'm looking for the embassy. I'm lost. 알렉스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Come with me. I'll take you.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렉스는 추위 속에서 그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그때 아주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듯. 그날 밤 알렉스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내 인생이 조용히 원을 그렸다. 누군가의 친절로 시작된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이어졌다. 며칠 뒤 알렉스는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렀다. 알렉스, 여기 있었네? 돌아보니 며칠 전 도와준 그 유학생 소녀가 엄마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딸 무서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근데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알렉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너도 그 수첩에 이름 적어도 되겠다. 그날 밤 알렉스는 낡은 수첩을 꺼내 새 이름 하나를 적었다. 민 프롬 비에트남. 파운드 her in snow, gave her my hand. Just like I once received. 알렉스는 알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돈도 대단한 능력도 아닌 단 한 번의 작은 친절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식당의 아주머니는 여전히 매일 국을 끓이고 알렉스는 매일 아침 식당 앞을 쓸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reat day. 그 모습은 한국의 작은 골목 어귀에서 피어나는 국경 없는 따뜻함의 진짜 모습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알렉스는 이제 한국에서 2년째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 잠시 머무를 계획이었던 이곳이 어느새 그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아주머니의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 알렉스라는 이름이 꽤 유명해졌다는 것. 그는 요즘 자주 듣는 말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외국인 알지?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그 사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다. 친절한 외국인, 인사를 잘하는 외국인, 먼저 도와주는 외국인. 그러나 정작 알렉스는 말한다. 사실은 내가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따뜻함을 받았고 그걸 돌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하루에 한 문장씩 적는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웃고 있었나? 오늘 나도 누군가를 웃게 했나?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에게 밥을 챙겨주고 알렉스는 가끔 빈손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밥값을 대신 내준다. 그런 날이면 그는 늘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날 나도 그랬었지. 어느 날 알렉스는 자기가 운영하는 SNS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누군가의 친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꿨다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글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외국인 커뮤니티 한국어 학습 포럼 그리고 몇몇 유명 블로거들에 의해 기사로도 소개되었다. 친절한 외국인 알렉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알렉스에게 물었다. 너 언제쯤 캐나다로 돌아갈 거니? 알렉스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서요. 그는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곳이 그의 집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알렉스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날 밤 아주머니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추워서 너무 배고파서 나는 아마 그 밤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말도 통하지 않던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와 손짓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확신한다.
진심은 언어를 넘고 마음은 국경을 넘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작은 행동,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을, 어쩌면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이 골목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알렉스가 추위 속에 길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나요?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따뜻한 아주머니가, 친절한 알렉스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한 끼가, 짧은 인사가, 조용한 손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조금 지쳐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 어딘가엔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결국 사람의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언젠가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란 걸.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만든 저희가 바랐던 가장 소중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느 골목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지갑보다 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동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우리 곁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단지 영상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때로는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이곳에 오시면 언제든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안아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독은 저희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희망과 감동을 이어나가도 괜찮다는 용기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 우리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